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필수적인 기본 기능과 쓰면 후회하지 않는 편의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필수 기능과 편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2G 휴대폰들은 단축번호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죠. 스마트폰에도 단축번호 기능이 있습니다. 전화기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단축번호라고 있죠. 단축번호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단 원하는 번호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연락처에 있는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사람 모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연락처 선택해 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번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축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를 거실 때는 해당 단축번호 터치하시고 기다리시면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은 요즘은 광고 전화나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들 굉장히 많이 오죠. 이런 것들을 미리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수신 차단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전화 앱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신 차단 기능이 있죠. 이 수신 차단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번호들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적용 기준을 이용하면 다양하게 번호들을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번호가 바뀌어서 올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전화번호 국번만 갖고 뒷번호만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번만 차단을 한다든지 또는 070, 080으로 오는 전화를 차단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여기 있는 적용 기준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70에서 오는 전화를 차단할 거예요. 그러면 070 누르시고요. 완료하신 다음에 적용 기준을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대로 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앞으로는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그 다음은 1234라는 국번으로 뒷자리 번호만 바뀌어서 계속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국번만 입력을 해줍니다. 1234 하시고요. 적용 기준을 입력한 번호를 포함할 대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차단이 되게 되겠죠. 이때는 뒷자리 번호가 같을 때도 차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앞자리 번호까지 같이 써주는 거죠. 앞쪽에 예를 들어 02다. 그러면 02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021234 국번으로 오는 것은 차단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고 싶지 않은 번호는 거의 다 차단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전화번호를 누를 때 소리가 나는 경우나 또는 진동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막상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 기능은 또 전화 앱에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세요.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화 알림 및 벨소리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다이얼 입력 시 소리와 다이얼 누를 때 진동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전부 꺼주시면 번호를 누를 때도 소리가 안 나게 돼요. 번호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하실 경우에는 소리만 켜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 받을 때 진동이라든지 통화 종료 시 진동, 통화 종료 알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정도 여기서 해주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일반 설정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전화기 앱에 들어오셔서 설정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전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전송을 할 거예요. 이것을 문자를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죠. 여기는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더보기 누르신 다음 여기서 메시지 눌러서 들어가셔서 원하는 사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시죠. 이때 단점이 하나 있죠. 이 사진에 있는 위치 정보가 같이 포함이 돼서 전송이 되게 되겠죠. 마이너스 하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갤러리에 들어오셔서 해당 사진 선택을 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세 정보에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위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상대편은 이런 상세 정보만 보게 되면 내가 어디를 이동을 했는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찝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전송을 하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메시지 앱 자체에서 위치 정보를 제외하고 전송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메시지 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 보면 추가 설정이라고 있죠? 추가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 부분에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켜져 있으면 앞으로 메시지 앱에서 사진을 전송을 보낼 때 메시지 앱에서 알아서 위치 정보는 삭제하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상대편에게 특별히 내 위치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링크 열기 허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링크 열기 허용에 체크가 돼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바이러스 관련된 그런 링크들이 올 때 알아서 열려버리니까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꼭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알림창 여실 때 상단 부분 터치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알림창을 여시죠. 자, 이때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버튼들은 기종에 따라서 다 달라요. 공동으로 나오는 버튼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버튼들 중에 손전등 버튼은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손전등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손전등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밝기가 5단계로 보이죠? 자, 원하시는 밝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대신 사용 안 함을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너무 밝을 때는 여기서 조정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도 누르고 기다리시면 와이파이 설정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와이파이로 바로 변경을 해줄 수 있겠죠. 이 와이파이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연결 또 들어가셔서 그 다음 와이파이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와이파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리나 진동 모드 전환 같은 것들을 하실 때 또 설정으로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럴 때도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소리 버튼 누르고 기다리시면 바로 소리 및 진동 설정 메뉴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소리, 진동, 무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압을 울릴 때 진동도 울림 설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음질 및 음향 효과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에 꼭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냥 스마트폰 스피커로 들으실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경우에는 그 장르에 맞는 걸로 체크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나은 음질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음질 최적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음질 최적화를 들어가시게 되면 사람마다 청각에 맞는 최적화된 음질을 제공을 하게 돼요. 그 대신 여기서 듣기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안내하는 대로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 테스트 과정을 이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좀 조용한 곳에 가셔서 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셔야 본인에게 최적화된 음질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갤럭시 스마트폰 구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설정을 하는 게 이 최적화 음질입니다. 여러분도 이거는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용 태블릿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스마트폰의 경우는 여기에 속도 향상 버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반드시 그거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켰을 때와 켜지 않았을 때 대략 15에서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소모는 좀 더 빨리 되긴 하겠죠.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버튼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QR코드 같은 것들 스캔을 하실 때 네이버 렌즈라든지 구글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 QR코드 스캔은 따로 앱을 이용할 필요 없이 여기는 카메라만 가지고도 충분히 스캔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 실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바로 뜨죠? 자, 터치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QR코드 스캔 같은 거 하실 때는 다른 앱 이용하지 마시고요.
카메라 키셔서 카메라를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상단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알림이 왔을 때, 자, 이 알림을 우측으로 밀게 되면 지워지죠. 자,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림이 밀려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예전에 왔던 알림을 보고 싶어요. 슬쩍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중요한 알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알림을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알림 기록을 이용을 해서 전부 보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있는 알림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알림 기록이라고 있어요. 자, 이 알림 기록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기본은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을 텐데요. 자, 이 알림에도 가끔 중요한 것들이 오죠. 그 나중에 지난 것들을 찾아보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부분 키고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는 알림들을 전부 여기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알림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저도 가끔 무심코 지나간 알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알림은 되도록이면 사용 중으로 해서 기록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키보드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홈 화면에서 일반 설정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일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저는 지금 삼성 키보드, 네이버 스마트보드, 구글 음성 입력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최소한 2개는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키보드 전환을 하실 때마다 설정에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기본 키보드 누르시고 또 바꿔주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바에 키보드 버튼 표시라고 있죠. 이거 반드시 키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걸 키시게 되면 자,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입력을 하실 때 자, 하단에 어때요? 키보드 전환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네이버 스마트보드, 삼성 음성 입력, 삼성 키보드, 구글 보이스 타이핑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그때 필요한 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끌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끌 때 다시 꺼내려면 어차피 설정으로 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가리기만 가능하고요. 꺼내는 것은 설정에 들어와서 하셔야 되겠어요. 자, 꼭 이거는 키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삼성 키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라고 나오죠. 자, 또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어 쿼티라고 나오게 되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쿼티와 천지인 이 2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실 텐데요. 쿼티 쓰시던 분은 천지인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천지인 쓰시던 분들은 쿼티 쓰면 또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세요. 자, 여기서 자판 형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쿼티 자판은 좀 전에 보신 대로 일반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천지인 방식은 삼성에서 개발한 좀 더 단순한 방법이죠. 자, 쿼티와 천지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티 방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키보드죠. 자, 그 다음에 천지인 방식입니다. 자, 천지인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저는 지금 강의용 타블렛이라서 2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서 나오는데 일반 스마트폰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나오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삼성은 천지인 방식을 지원을 하죠. 자, 이 천지인 방식이 좀 적용 안 되시는 분들은 쿼티 방식으로 좀 전과 같이 설정해서 바꿔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의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오셔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기본적인 최적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 복잡하게 하지 않고 지금 최적화만 해주셔도 훨씬 더 쾌적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최적화를 해주시면 스마트폰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측면 버튼이 되겠습니다. 보통 측면 버튼은 빅스비 버튼이 붙어 있는데요. 이 빅스비 버튼이 잘못 눌려서 자꾸 빅스비가 실행되는 경우가 있죠. 자, 유용한 기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측면 버튼이라고 있어요. 이 측면 버튼 들어가시게 되면 옆에 있는 측면 버튼을 눌렀을 때 빅스비 호출하기가 기본 설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빅스비 호출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눌렀을 경우 빠른 카메라 실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2번 눌렀을 경우에 빅스비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를 실행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할 경우에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USB 디버깅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개발자 옵션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은 태블릿 정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빌드 번호라고 나오죠? 이 빌드 번호를 7번을 터치해 줍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터치가 돼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을 터치해 주시게 되면 뒤쪽으로 2번 가면 개발자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개발자 옵션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내려가시게 되면 디버깅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USB 디버깅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 스마트폰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파일을 옮긴다든가 할 때도 이 디버깅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되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디버깅을 체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필요 없으시면 여기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중을 꺼주시면 디버깅 연결이 끊어지게 돼서 또 USB로 연결은 되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필수 기능과 편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용을 하셔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이 활용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